CTS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기독 학부모와 목회자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가지 방역 관련 이슈를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교재가 개발됐습니다. 에코 썸머스쿨 가볼로지 삼총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입시 위주인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 주소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부모들에게 기독교 대안학교는 필요할까? 기독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앙교육을 1순위로 꼽았는데 실제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절반 가까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입시교육이 싫어서, 다양한 재능을 키우고 싶어서 순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떨까? 우리 사회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목회자는 94.9%로 거의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안학교 비운영자의 66.9%는 교회의 대안학교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설립 찬성 이유로는 신앙교육과 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가능하다는 요인이 71.8%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공교육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크리스천과 현대인들이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하다는 이유도 보면 모두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부모들이나 목회자들은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식조사는 CTS 기독교 TV가 주관하고 지앤컴 리서치가 협력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전국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독 학부모와 목회자 등 전체 1,3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온라인 조사와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 방법이 병행됐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 외에도 운영 실태, 설립 조건 등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를 수요자와 공급자 차원에서 파악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의 신뢰도, 영유아 돌봄 정책 평가, 정부 지원 등 현실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객관적 시각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에 주목한 보고서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연장된 만큼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되는 폭염과 여름철 휴가로 이동이 잦은 시기여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휴양지 풍경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름철 대표적인 휴가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해수욕장일 텐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오늘은 파도가 높아서 해수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피서객도 많지 않은데요. 아쉬운 마음에 멀리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가철인 만큼 휴가지 방역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요. 휴가지 방역,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해수욕장 입장에 필요한 입구를 최소화하고 입장할 때 발열 체크와 QR코드 등록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하고 있지만 물놀이가 한창인 시간대에 바닷가에서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지난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약속과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름 휴가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자체들도 휴가지에 대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속초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야간 개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야간 개장은 지난 8일로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 계획을 일주일 단축한 겁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에는 지난 7일과 8일 망상 또 추암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서비스를 실시했고 또 지역에서 러시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통역원도 배치했습니다. 또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부산도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22일 자정까지 이뤄지는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해운대, 광안리를 비롯한 부산 시내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됩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폐쇄에 대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막아 풍선 효과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들도 휴가지 방역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휴가지를 방문했다면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겠고요. 만약 휴가를 예정 중이라면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급적 사람이 붐비는 휴가지를 찾기보다는 한산한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올여름 좋은 휴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 속초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위기 때문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가 발간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 환경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개발한 에코 썸머스쿨 가볼로지 삼총사입니다. 가볼로지 삼총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쉽고 재미있게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알려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볼로지 삼총사에서 가볼로지는 쓰레기와 생태학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거나 유리와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교재에는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을 딴 솔로몬과 나오미,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각 화마다 등장하는 사건들로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며 문제를 해결해내는 등장인물들. 이를 통해 유아 청소년들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쓰레기 처리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재는 1화 고형 쓰레기 괴물의 탄생과 2화 종이 재활용 쓰레기통 괴물의 치료, 3화 스티로폼 500살 쓰레기 대마왕과 4화 페트병 괴물의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기 마무리에는 교사와 학생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활동도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유미호 센터장은 교재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재를 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선한 일임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살림은 가볼로지 삼총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음 세대 환경교육 교재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단이 전 신대원장의 제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교수단은 사과문에서 최근 성폭행 사건과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나가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교육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분리 조치하고
인권 침해, 성폭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9일 미래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합기관 간의 실무 협상을 책임질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조직 구성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장에는 소강석 대표회장을, 기관통합준비위원장에는 예장통합 직전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영 기관통합준비위원장은 한교총 7대 교단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구성하고 모든 교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와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한교총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상임회장단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욕 방송이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을 초청해 뉴욕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CTS 뉴욕 방송 비전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CTS가 뉴욕에 뿌리를 내리고 방송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준 목회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며 내년에 창립 15주년을 맞는 CTS 뉴욕 방송이 스튜디오를 마련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도 CTS 뉴욕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경철 회장은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출범한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특정 기관이거나 특정한 부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에 관한 문제고 또 디아스포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그마한 우리의 협력이거나 적은 또는 기도로 우리가 이 운동의 행사를 같이 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처럼 프라미스 교회도 414 윈도우 사역을 통해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써왔다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어제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동운동의 산실인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치를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건물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6월 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2009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부지가 해당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선교회는 사회문화적 자산이자 기독교 역사유산인 건물의 보존을 조합 측과 인천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시설은 존치를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지 아예 존치를 검토하지 않은 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개발 사업의 심의 통과 이후로 선교회 건물이 무허가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교회 측은 1976년 당시 동일방직 사건 등 민주화 노동운동으로 군사정권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무허가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었던 기록이 남아있어 이후 양성화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결정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요. 정식 건축 허가를 맡아서 건축 행위를 했고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서 건물 대장이 있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당시에 군사정부 시절에 불이익을 당한 거거든요. 의견서와 진정서 제출에도 협의 진척이 없자 선교회는 단식투쟁에 나섰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감리교본부 등 교계에서도 성명을 내고 존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또한 선교회가 속해 있는 중부위원회에서는 대책위를 조직해 1만 명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움직임은 더욱 활발합니다. 8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선교회의 보존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소위 민주노조 운동을 태동하게 한 여기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사업을 고시하면서 조합 측의 종교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계획상 도로가 나야 하는 현 위치의 보존은 어렵지만 종교부지 이전 등 다방면으로 협의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꾸 그것만 뭐 존치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가 서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그 존치 말고요. 나머지 뭐 저기 한다 그러면 그야 뭐 얼마든지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반대가 아닌 역사적 문화가치 인정과 존치를 원하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철거 위기에 놓인 선교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바리톤 최희승과 하피스트 황세희 초청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힘든 우리 이웃에게 음악으로 행복이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주회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러질렌, 글린카 발라키레프의 종달새, 성가곡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부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10부제는 각 날짜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은 사람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1,621만 명으로 대상자들은 10부제 해당 날짜에 맞춰 오후 8시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사전 예약을 위해 간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10부제 기간 동안 예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부산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저녁 6시까지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고 종교시설도 20%까지만 참석을 허용하는데요. 풍선 효과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개장하고 있는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전 세계 산불 규모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북미와 시베리아, 아프리카와 남유럽 일대가 계속 타오르고 있다며 위성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7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숲과 초원이 불타면서 방출된 탄소도 7월을 기준으로 종전에 세계 최대치였던 2014년보다 약 20% 많은 3억 4,3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밥상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쌀 같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2분기에만 약 12%에 달해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밥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7.3% 올라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택배비와 영화 관람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4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8%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로는
대면 회의 대신 메신저나 화상 회의 진행이 43.4%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재택 등 원격 근무 실시와 온라인 협업 툴 적극 활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4.9%로 부정적이라는 답변보다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으로 떠안아야 할 피해가 역대 올림픽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에 발생할 위약금을 우려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막을 강행했는데요. 올림픽 개막일인 지난달 23일 4천여 명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달 7일에는 15,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들어간 비용도 많은데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개최하면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방역 대책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2일에서 15일은 제주도에, 13일에서 15일은 전남과 경상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